이진숙이 찢었다. 대통령이 내란범 그러면은 이재명은 뇌물범이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재의 4대4로 직무에 복귀를 했죠. 직무에 복귀를 해서 여러 가지 그 맥을 뚫는 그런 촌철살인의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법을 또 개정을 해서 업무를 방해를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정면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국회 가기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바로 그 최민희죠. 최민희. 판판이 이준석 방통위원장에게 일종의 시비를 걸었다가 대책위를 당하는 최민희. 그 최민희가 위원장인 가기정통위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준석의 발언에. 12.3 사태와 부정선거 이런 것을 두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또 특유의 프레임 씌우기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뭐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막 그 프레임을 씌워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몇 사람이. 그러니까 박종훈 의원이 국민의힘 박종훈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종훈 의원은 친한계로 꼽히죠. 어쨌든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내란 수계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정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 다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죠. 자, 이재명은 사실상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것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죠. 그러면은 뇌물범입니다. 뇌물범. 이렇게 가령 그 혐의 단계인 이 내란 혐의를 가지고 내란 수계 이렇게 부른다면은 뇌물 수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지금 재판이 진행이 돼서 1심에서 실형까지 나온 것들도 있죠. 선거법 그러면 거짓말범 선거 그 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니까 더 확실하죠. 거짓말범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니까 또 야당 의원들이 자기 하늘 같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성을 지르면서 반발을 하고 항의를 하는 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정말 좀 비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을 오늘 또 이재명이 했는데 이재명이 오늘 그 좌파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이 단식을 했었죠. 자기가 이제 체포될 위기에 처하니까는 단식을 했는데 그때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첫 번째는 민주당 의원들이 방탄을 해줬죠.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켰는데 그때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술렁였습니다. 이거 정말 국민 보기에 정말 민망하다. 두 번씩이나 이것을 방탄을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재명이 이 병상에서 염치불구하고 호소를 했죠. 업소를 했죠. 제발 좀 기각시켜달라. 업소를 했습니다. 병상에서. 링거 맞으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데 통과를 시켜버렸죠. 한 30몇 명 이탈을 해서 통과를 시켜버렸죠. 나중에 그 30몇 명은 전부 다 비명 행사당했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그럼 이제 구속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유창훈이 나타나서 영장 판사라고 나타나가지고 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통과가 됐는데
자, 그 상황을 오늘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왜 이거를 지금 복귀를 해서 이 상황 변명을 대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자기는 이제 조기 대선에 나가려고 하죠. 자기 이제 자기 꿈이죠. 그럼 대선에 나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돼야겠죠. 왜 당신은 그전에 대선에서는 그전에 대선 나왔을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 지금 그전에 나 좀 부결시켜 달라고 업소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숨은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불체포 특권을 공약으로 내세울 거냐. 이런 공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오늘 좀 눈에 다 보이는 그런 꼼수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당내 대거 이탈표가 나왔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해서 그건 검찰하고 당내의 일부가 짜고 비명계가 짜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 나를 축출하기 위해서 검찰과 비명계가 손을 잡고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다. 검찰과 비명계가 검찰이 이제 폭력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암거래를 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총선에서 다 정리를 해버렸다. 폭력 집단하고 암거래한 세력을. 오늘 비명계가 또 발끈했습니다. 최근에 무슨 박용진도 만나고 해가지고 공천에서 탈락한 박용진도 만나고 해가지고 화기애애한 모습 보이고 했다는데 갑자기 뒤돌아서서 또 비수를 꽂는 것이죠. 부관 참시당했다. 이런 이제 비명계 말도 나왔는데 앞건은 이겁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왜 당내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부결표를 던져달라고 호소문을 왜 발표했느냐. 왜 발표했느냐고 하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이 그거 가결파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부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버리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럼에도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감소를 하고 부결해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가결한 규모와 누가 가결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던 거다. 이게 지금 말이 되지 않는 비열한 이야기죠. 자기 또 대선이 다가온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논란거리가 되고 말 바꾸기 무슨 체포 불체포 특권 포기 지난 대선에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숨은 데 대해서 뭔가 핑계거리를 벌써부터 대야 되겠다고 했다가 좌파 유튜브에서 또 이 판을 깔아주니까는 이런 소리를 했던 겁니다.